회장님도 연루됩니다. 장성민 과장이 비웃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방조죄로 회장님 딸도 피해 보실 겁니다. 재벌 회장 한도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약혼자를 시험한답시고 벌인 일이 오히려 그 청년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걸.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68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거울 앞에 선 내가 낯설었다. 면도를 사흘째 건너뛴 턱. 구겨진 점퍼에 밑창 다른 운동화. 나는 손톱 사이 먼지를 더 문질렀다. 이 정도면 되겠지. 비서실장 강태욱이 뒤에서 말했다. 회장님, 정말 가시렵니까? 나는 대답 대신 모자를 눌렀었다. 유리창 너머 광화문이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내 딸의 남자가 있다. 구청 민원과 7급 공무원. 민서준이라는 이름. 가봐야 알지. 강태욱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뒷문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기사는 백미러로 나를 힐끗봤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종로구청이요. 차창 밖 거리가 흘러갔다. 40년 전 내가 밀어붙인 재개발 현장. 그때도 이맘때였다. 철거민들이 골목 어귀를 막고 섰었다. 우리 집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지나간 일이야. 택시가 구청 앞에 멈췄다. 요금은 1,000원 더 줬다. 기사는 감사하단 말도 없이 출발했다. 나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민원실 입구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발을 떼기가 무거웠다. 내가 왜 이러나. 68평생 남 앞에 고개 숙인 적 없다. 딸 유나만 빼고. 그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 공무원이라는 신분.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다는 게 내 신념이었다. 그런데 유나는 달랐다. 아빠, 서준 오빠는 달라요. 달라.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입구로 들어갔다. 민원실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다. 대기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한참 섰다.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나는 서둘러 번호를 뽑았다. 209번.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니 엉덩이가 시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젊은 여자는 유모차를 밀며 서류를 뒤적였다. 할머니 한 분은 지팡이를 무릎에 기댄 채 졸고 있었다. 모두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 나도 지금 그중 하나다. 한도균이 아니라 그냥 민원인.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다. 204번. 아직 멀었다. 옆 창구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서류 미비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음에 다시 오세요. 민원인은 책상을 한번 치고 나갔다.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역시 그렇지. 사람은 힘없는 사람한테 냉정하다. 나도 그랬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209번 호출음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 6번 창구로 갔다. 명패에 민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단정한 얼굴에 차분한 눈빛. 유나가 보낸 사진 속 그 사람이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았다. 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주민등록 재발급하려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증 가지고 오셨습니까? 분실했어요. 그럼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했다. 말투에 조급함이 없었다. 이름이랑 생년월일 먼저 확인할게요. 나는 거짓 정보를 말했다. 한도균 대신 한기철. 생년월일도 5년 늦췄다. 서준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을 보던 그가 잠시 멈췄다.
검색이 안 되네요. 옛날 주소라 그런가. 주소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40년 전 재개발 지역 주소를 댔다. 그 순간 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뭔가 아는구나.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 지역은 이전 기록 조회가 복잡합니다.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는 옆 직원에게 고개를 돌렸다. 박 대리님, 구주소 조회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거 2, 30분 걸리는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서준은 내게 다시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전화를 몇 통 걸었다. 구청 아카이브실, 주민센터, 행정시스템팀. 목소리는 한결같이 정중했다. 네, 맞습니다. 재개발 이전 주소요. 15분쯤 지났을까? 그가 출력물을 들고 돌아왔다. 확인됐습니다. 한기철님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증 재발급은 사진 필요하니까 2층 민원실로 가세요. 지금 바로 가야 하나요? 사진 찍고 오시면 여기서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그는 약도를 그려줬다. 손글씨가 반듯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불편한 건 없어. 오히려 이상했다. 특별한 친절도 아닌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세요. 네, 사진 찍고 바로 오세요. 복도로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딸 아버지라는 걸 알고 연기하는 걸까? 나는 계단을 올라가다 멈춰섰다. 창밖으로 구청 정원이 보였다.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빵을 뜯고 있었다. 비둘기 몇 마리가 발치에 모여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나는 언제부터 저런 풍경을 잊고 살았나? 2층 사진실 문을 열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 내 얼굴은 지쳐 보였다. 이게 나야. 영수증을 받아들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6번 창구 앞에 또 줄이 서 있었다. 나는 맨 뒤에 섰다. 민서준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민원인과 대화하고 있었다. 네, 이 서류 하나만 더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 안에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법정 서류라서요. 민원인은 투덜거리며 나갔다. 서준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내 차례가 왔다. 사진 찍고 오셨네요. 그는 발급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 2, 3분이면 나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의 손을 봤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빨랐다. 하지만 조급해 보이지 않았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신분증이 나왔다. 여기 확인하시고요. 그는 투명 케이스에 담아 건넸다. 다음부턴 꼭 챙기세요. 나는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한기철이라는 이름 아래 내 얼굴이 박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나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민원실을 나왔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 묻은 먼지를 씻어냈다. 물줄기가 턱을 타고 흘렀다. 저 사람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본 건가? 손을 닦으며 생각했다. 유나의 말이 떠올랐다. 아빠, 서준 오빠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원칙. 그 단어가 오래전 내가 버렸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건에 얼굴을 묻었다. 한 번 더 봐야겠어. 이 정도로는 확신할 수 없다. 누구나 한두 번은 친절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꺼내 강태욱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또 간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건물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늘은 흐렸다. 내일은 뭘 물어볼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다. 이번엔 더 까다로운 민원, 더 긴 시간, 더 많은 불편함. 그래도 저 청년이 같은 태도를 유지할까? 발걸음이 무거웠다. 구청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낡은 슈퍼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힘드시겠어요. 내가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이게 낙이에요. 웃는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나는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다. 지금은 한기철이지. 지갑엔 10,000원짜리 2장밖에 없었다. 수고하세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아빠 어디세요? 밖이야. 오늘 서준 오빠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같이 하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는 약속이 있어. 그래요? 그럼 다음에요. 목소리가 밝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거리가 더 조용했다. 서준.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내일 다시 가면 뭐가 보일까? 아니면 오늘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까? 나는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걸어갔다. 나도 따라 걸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전 9시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엔 목발까지 챙겼다. 오른쪽 바지를 접어 올리고 붕대를 감았다. 거울 속 내가 더 초라해 보였다. 이 정도면 불쌍해 보이겠지. 현관문을 나서는데 유나가 거실에서 나왔다. 아빠 어디 가세요? 산책. 다리 불편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다. 복도에 나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이러나? 68평생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다. 택시를 타고 구청 앞에 내렸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다. 지나가던 여자가 힐끗 쳐다봤다. 동정 어린 눈빛. 그게 싫지 않았다. 민원실 문을 열었다. 어제와 같은 형광등 불빛. 번호표를 뽑았다. 312번.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옆에 앉은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안 된대. 서류가 부족하대.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창구 쪽을 봤다. 6번 창구에 민서준이 보였다. 오늘도 단정한 차림. 민원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다. 저 태도가 진심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시간이 흘렀다. 312번이 호출됐다. 나는 목발을 짚고 일어났다. 6번 창구로 다가갔다.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눈이 내 다리에 머물렀다. 다리 불편하시네요. 천천히 앉으세요. 나는 목발을 벽에 기대고 앉았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기억하시네요.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준비한 대사를 꺼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려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신청 요건 확인부터 할게요. 요건이요. 네. 소득이랑 재산 기준이 있거든요. 그는 설명을 시작했다. 차근차근 빠뜨리는 것 없이.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없어요. 재산은요?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서준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기준에 해당되시네요. 그럼 바로 되는 건가요? 서류 심사 후 가정 방문이 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집까지 와요. 네. 실태 조사가 필요해서요. 언제 오는데요? 보통 2주 안에 나갑니다. 서준은 신청서를 내밀었다. 여기 작성해 주시고요.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왜 이렇게 떨리지?
거짓말을 적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주소란에 옛날 달동네 주소를 썼다. 서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 주소 실거주 중이세요? 네.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는 컴퓨터를 두드렸다. 화면을 보던 그의 표정이 굳었다. 여기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철거 일정 나왔습니까? 다음 달이래요. 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뭔가 아는구나.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이주 대책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구청에서 안내문 받으셨을 텐데요. 못 봤어요.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요. 그는 옆 부서로 걸어갔다. 재개발과라고 적힌 문패가 보였다. 5분쯤 지났을까? 서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이주 안내문이랑 임대주택 신청서예요. 이게 뭐예요? 재개발되면 갈 곳 없으시잖아요. 그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설명했다. 이 기한 안에 신청하시면 임대주택 우선 배정됩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요? 보증금은 지원 나와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민원 하나 처리하면 되는데. 서준이 다시 말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제 일이니까요. 민원 처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만으론 부족하죠. 서준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어르신이 다음엔 어떻게 사실지도 생각해야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가슴속이 뜨거워졌다. 이게 진짜구나. 서준은 신청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일단 수급 신청은 접수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주 대책도 꼭 챙기세요. 그는 메모지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여기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나는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손글씨가 반듯했다. 다리는 어쩌다 다치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병원은 다니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서준은 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엔 복지과 쪽으로 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서두르지 않지만 빠른 걸음. 다시 돌아온 그의 손에 또 서류가 있었다. 의료비 지원 신청서예요. 이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는 웃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따뜻했다. 치료 먼저 받으세요. 나는 서류를 받았다. 종이가 무거웠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서준이 물었다. 혹시 불편한 점 더 없으세요? 아니요. 그럼 심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목발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민원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뭐 하는 거야? 시험한답시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저 청년은 진심으로 도우려 했는데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다. 핸드폰을 꺼냈다. 강태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내일 또 간다. 또요. 이번엔 제대로 시험해야겠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전화를 끊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6번 창구가 다시 보였다. 서준은 또 다른 민원인과 대화 중이었다. 같은 자세, 같은 태도. 진짜 저게 가능한가? 나는 건물을 나섰다. 밖은 쌀쌀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목발을 짚고 골목길로 걸어갔다. 어제 봤던 슈퍼 앞을 지나쳤다.
할머니는 오늘도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또 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웃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쁜데 어르신들은 여유롭네요. 나는 대답 대신 걸음을 옮겼다.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에 누가 섰다. 젊은 남자였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 목발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다. 남자가 먼저 걸어갔다. 나는 천천히 따라갔다. 왜 다들 친절하지?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아니, 내가 몰랐던 건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빠, 산책 오래 하셨네요. 응. 다리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머릿속에 민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르신이 다음엔 어떻게 사실지도 생각해야죠.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나는 생각해 본 적 있나? 40년 전 재개발 현장. 쫓겨난 사람들의 얼굴. 한 번도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우리 집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보상금으론 턱도 없어요.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태욱이었다. 회장님, 내일 일정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침 일찍 구청으로 가. 또 노숙자 복장이십니까? 아니.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번엔 제대로 시험한다. 무슨 뜻입니까? 압력을 넣어봐. 전화 너머가 조용했다. 회장님, 그건 구청에 인허가 건 하나 넣고. 어떤 내용으로요? 까다롭게. 특혜 요구하는 식으로. 강태욱이 한숨을 쉬었다. 그 청년 시험하시려는 겁니까? 맞아. 그래도 됩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 되는 거 아는데.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압력 앞에서도 저 청년이 같을까?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내일이면 알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원칙인지 위선인지.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민서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제 일이니까요. 그 말이 자꾸 걸렸다. 일이란 게 뭐지? 나에게 일은 성과였다. 숫자였다. 권력이었다. 하지만 저 청년에게는 달랐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일이 두렵네. 68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나는 평소 복장으로 구청에 갔다. 정장에 코트, 구두는 광이 났다. 강태욱이 조수석에서 말했다. 정말 하시렵니까? 늦었어. 회장님. 나는 차에서 내렸다. 구청 정문 대신 후문으로 돌아갔다. 복지과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50대 남자가 일어났다. 한 회장님. 장성민 과장. 작년 구청 행사에서 명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바쁘신데 왜 오셨습니까? 부탁 하나 하려고. 말씀하세요. 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재개발 관련 인허가 건인데. 장 과장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게 뭡니까? 특별히 빨리 처리해줬으면 해서. 그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이건 절차가 있습니다. 알아.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구청 신축 건물 기부 약속 기억하시죠? 장 과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하나만 부탁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담당자한테 전달만 해줘. 담당자요. 민원과 누가 제일 일 잘해? 장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민서준이 있긴 합니다만. 내 심장이 뛰었다. 역시 그 친구한테 맡겨줘. 하지만 서준이는 원칙주의자라. 그래서 좋잖아. 장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상관없어. 일단 전달만 해.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어 민원실로 향했다. 6번 창구가 보였다. 민서준은 오늘도 민원인과 대화 중이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장 과장이 민원실로 들어왔다. 그는 서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서준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다. 장 과장이 서류를 건넸다. 서준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껴졌다. 거절하는구나. 장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다시 뭔가 말했다. 서준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장 과장이 민원실을 나갔다. 나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장 과장이 지나갔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다시 민원실을 봤다. 서준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힘들겠지. 상사의 압력을 거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건물을 나왔다. 차에 탔다. 강태욱이 물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거절했어. 예상대로네요. 나는 창밖을 봤다. 다시 압력을 넣어. 또요. 이번엔 더 세게. 강태욱이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 그 청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확인해야지. 하지만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내 딸 평생이 달린 문제야. 강태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가 출발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회사. 오늘 서준 오빠랑 저녁 먹어요. 같이 하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같이 먹자. 진짜요? 오빠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무거웠다. 오늘 저녁에 뭐라고 하지?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이태원 한식당. 유나가 손을 흔들었다. 옆에 민서준이 있었다. 아빠. 나는 테이블로 갔다. 서준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편하게 앉아.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유나가 메뉴판을 펼쳤다. 아빠,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갈비찜 어떠세요? 좋아. 주문을 하고 기다렸다. 침묵이 흘렀다. 유나가 분위기를 풀려고 말했다. 오빠 오늘 일 많았어요. 괜찮아. 서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는 그를 봤다. 힘든 일 있었어. 서준이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준은 웃으려 했지만 어색했다. 음식이 나왔다. 갈비찜에서 김이 올라왔다. 드세요. 유나가 밥을 푸며 말했다. 아빠, 오빠가 요즘 일 때문에 고민이 많대요. 무슨 고민인데? 서준이 손을 저었다. 별거 아닙니다. 말해봐. 그냥 원칙대로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원칙이 뭔데? 법과 규정이요. 그게 전부야.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공무원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권력이나 돈에 흔들리면 안 되죠.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진심이구나.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칙만 고집할 거야. 네. 서준의 대답이 단호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유나가 끼어들었다. 아빠, 왜 그러세요?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오빠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유나를 봤다. 딸의 눈빛이 단단했다. 너도 저 친구 편이구나. 당연하죠. 유나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정직해요. 서준이 유나를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흘렀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가 왜 이러나. 시험한답시고 압력을 넣고 저녁 자리에서 몰아붙이고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났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유나가 말했다. 아빠, 먼저 들어가세요. 너희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이 인사했다. 조심히 가세요. 너도. 차에 탔다. 백미러로 두 사람이 보였다. 유나가 서준의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다.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강태욱이 물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회사로. 이 시간에요. 할 일이 있어. 회사에 도착했다. 회장실로 올라갔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섰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핸드폰을 꺼냈다. 장성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낮에 그건 어떻게 됐어? 민서준이 거절했습니다. 알아. 어쩌시렵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계속 압력 넣어. 네. 상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처럼 해. 장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 청년 힘들어할 겁니다. 알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을 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서준이 있을 것이다. 해야지. 전화를 끊었다.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 유나 사진이 있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나야. 아빠가 뭐라는 건지 너도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태욱이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구청 또 간다. 또요. 이번엔 관찰만 할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밤이 깊어갔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무원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이 자꾸 걸렸다. 나에게는 뭐가 전부였지. 돈, 권력, 성공. 그게 다였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로 내려왔다. 경비가 인사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수고해.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늘에 별이 보였다. 내일이면 끝나겠지. 서준이 압력에 굴복하면 시험은 끝이다. 만약 버티면, 그럼 어쩌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는 거야.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거리는 조용했다. 집 앞에 내렸다. 현관문을 열었다. 유나는 이미 방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나는 거실 불을 켰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핸드폰을 봤다. 유나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아빠, 오늘 고마워요. 오빠가 되게 좋아했어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하지? 미안하다고. 내 남자를 시험하고 있다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소파에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귓가에 소리들이 들렸다. 서준의 목소리.
유나의 목소리, 과거 재개발 현장의 목소리들. 우리 집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공무원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오빠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정직해요. 모든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내일 가야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자. 정말 저 청년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본 건지. 시계를 봤다. 새벽 1시였다. 긴 밤이었다. 넷째 날 아침 8시, 나는 다시 노숙자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거울 속 내가 점점 익숙해졌다. 마지막이야. 오늘로 끝내자. 택시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다. 민원실 문을 열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번호표를 뽑았다. 456번. 의자에 앉아 창구를 봤다. 6번 창구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다. 민서준이 보였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어두웠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여전히 내 차례가 오지 않았다. 10시쯤 됐을까? 장성민 과장이 민원실로 들어왔다. 그는 곧장 6번 창구로 갔다. 서준과 무언가 대화를 나눴다.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서준은 받지 않았다. 장 과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시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봤다. 장 과장이 책상을 손으로 쳤다. 민서준, 지금 상부 지시를 거부하는 거야. 절차를 어길 순 없습니다. 절차? 융통성이 없어.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장님, 민원인들 계십니다. 장 과장은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다. 민원실 공기가 무거웠다. 서준은 다시 앉아 숨을 고르더니 다음 번호를 불렀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지? 잠시 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서준 나와. 장 과장의 목소리였다.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나도 조용히 뒤를 따랐다. 복도 구석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장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 상부에서 내려온 건데. 그래도 특혜는 안 됩니다. 장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민서준, 자네 앞길 생각해. 제 앞길은 제가 책임집니다. 한 회장 하나. 제게 실력자야. 서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래? 그분이라고 특별할 순 없습니다. 장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네 약혼한 거 알아? 네. 상대가 누군지도 알고. 서준의 어깨가 굳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장인어른 될 사람 건데. 더더욱 안 됩니다. 장 과장이 비웃었다. 참 순진하네. 순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공정함입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가 규정을 어기면 다른 민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차별입니다.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둥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뛰었다. 장인어른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구나. 그런데도 거절했다. 장 과장이 말했다. 오늘까지만 생각해. 내일 답 들을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서준. 죄송합니다. 서준이 돌아섰다. 장 과장이 뒤에서 말했다. 후회할 거야. 서준은 대답 없이 민원실로 들어갔다. 장 과장도 반대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압력을 넣어서 저 청년을 괴롭히고 딸의 남자를 시험한답시고
민원실로 돌아갔다. 6번 창구를 봤다. 서준은 여전히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표정은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다. 힘들겠지. 나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번호가 하나씩 올라갔다. 456번. 드디어 내 차례였다. 6번 창구로 갔다.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또 뵙네요. 서준이 잠시 눈을 크게 떴다. 아, 한기철님.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번에 신청한 거 확인하려고요. 서준은 컴퓨터를 두드렸다. 기초생활수급권이죠. 네. 심사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요즘 힘드신 것 같은데요. 서준이 미소 지으려 했다. 괜찮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하시던데. 서준의 손이 멈췄다. 들으셨어요. 복도에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시끄러우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말을 멈췄다. 뭐라고 하지? 서준이 물었다. 오히려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권력에 안 흔들리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저는 민원인들을 위해 일하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서준이 다시 말했다. 혹시 다른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충분해요. 그럼 심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민원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준 씨. 돌아보니 여자 직원이었다. 박연재 대리님. 아까 괜찮았어요. 네. 과장님한테 찍히는 거 아니에요. 서준이 웃었다.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규정대로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박 대리가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래도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박 대리가 한숨을 쉬었다. 힘들 텐데. 혼자 아닙니다. 누가 있는데요? 서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민원인들이 있죠. 그게 무슨, 제가 공정하게 일하면 그분들이 믿어주시잖아요. 박 대리는 아무 말 없이 서준을 봤다. 당신 참, 네, 괜찮은 사람이네요. 서준이 웃었다. 아닙니다. 아니긴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로비에 섰다. 창밖이 보였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오고 갔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나도 그 중 하나였다. 핸드폰을 꺼냈다. 장성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압력 풀어. 네. 그건 취소할게. 장 과장이 놀란 듯 말했다. 정말입니까? 응. 이유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됐어. 그냥 취소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답장이 곧 왔다. 네. 왜요? 같이 밥 먹자. 서준이도. 진짜요? 오빠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나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제 끝이야. 시험은 끝났다. 결론도 났다. 민서준은 진짜였다. 벤치에서 일어났다. 건물을 나섰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사과해야 한다. 거짓말한 것도, 압력 넣은 것도.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발걸음이 무거웠다. 골목길을 걸었다. 슈퍼 앞을 지나쳤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또 오셨네요. 네. 오늘은 얼굴이 밝으세요. 나는 웃었다. 그래요. 좋은 일 있었나 봐요. 네. 좋은 사람을 봤어요. 할머니가 웃었다. 그럼 됐네요. 나는 인사하고 다시 걸었다. 횡단보도를 건넜다. 반대편에서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아기가 웃고 있었다. 순수하구나. 저 아이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권력도, 돈도, 차별도. 나는 멈춰섰다.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저런 순수함을. 민서준처럼.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십니까? 회사요. 차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흘렀다. 거리는 복잡했다. 사람들은 바빴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회사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다. 강태욱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구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는 의자에 앉았다. 끝났어. 시험이요. 응. 강태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과는 합격이야. 그럼 유나 결혼 준비해. 강태욱이 웃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서준이 있다. 오늘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겠지. 차분한 목소리로. 고마워. 내가 내게 가르쳐줬어. 원칙이 뭔지, 공정함이 뭔지, 그리고 진심이 뭔지.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랜만의 감정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 서준 오빠가. 무슨 일이야? 직위해제 됐대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구청에서 연락 왔대요. 오늘부터 출근 정지래요. 이유가 뭔데? 업무 태만이랑 직권 남용이래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장성민이 그 자식?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아빠 어떡해요?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강태욱을 불렀다. 회장님, 지금 당장 구청 가. 무슨 일입니까? 차 대기시켜. 회사를 나섰다. 차에 올랐다. 구청으로 가. 기사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손이 떨렸다. 내 잘못이야. 압력을 넣었던 게 이렇게 될 줄은. 구청에 도착했다.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복지과장실 문을 박차고 열었다. 장성민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회장님. 민서준 왜 잘랐어? 그게. 나는 책상을 손으로 쳤다. 내가 압력 취소하라고 했잖아. 압력은 취소했습니다. 그럼 왜? 장 과장이 말을 흐렸다. 다른 건이 생겨서요. 무슨 건? 재개발 관련 허가 누락이요. 나는 그를 노려봤다. 자세히 말해. 장 과장이 서류를 꺼냈다. 보시죠. 서류에는 재개발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서준 담당. 서류 누락으로 민원 발생. 행정 착오 책임. 이게 뭐야? 사실입니다. 거짓말. 나는 서류를 집어던졌다. 민서준은 그런 실수 안 해. 하지만 증거를 조작했겠지. 장 과장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조심? 내가 왜? 나는 한 발짝 다가섰다.
내 사위 될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어. 함정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정당한 징계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거짓이 보였다. 당장 철회해. 안 됩니다. 왜? 장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압력 넣으셨을 때 말씀드렸죠. 뭐? 민서준은 원칙주의자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직의 독입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장 과장이 계속 말했다. 융통성 없이 규정만 따지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게 공무원 아니야.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 불법을 현실이라고 부르지 마. 장 과장이 비웃었다. 회장님도 그렇게 사셨잖습니까? 나는 숨이 막혔다.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규정 따지지 않고 편법 쓰고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이제라도 바꾸려는 거야. 늦었습니다. 장 과장이 자리에 앉았다. 민서준 징계는 이미 상부에 보고됐습니다. 취소 못해. 안 됩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구청에 기부한 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취소한다. 장 과장이 웃었다. 그러시죠. 저희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회장님 없어도 구청은 돌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후회할 겁니다. 뒤에서 장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문을 쾅 닫았다. 복도를 걸었다. 민원실이 보였다. 6번 창구가 비어 있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내 잘못이야. 건물을 나왔다. 차에 탔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민서준 집. 강태욱이 주소를 검색했다. 차가 출발했다. 20분쯤 지나 작은 빌라 앞에 섰다. 3층 건물.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2층 201호.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민서준이 서 있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나?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이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서준은 물을 따라 건넸다. 감사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메었다. 미안하네. 서준이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잘못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압력 넣은 거 나야. 서준의 눈이 커졌다. 그게 장성민한테 특혜 요청한 거. 회장님이요. 응.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자네를 시험하려고. 시험이요. 내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서준은 아무 말이 없었다. 노숙자 차림으로 찾아간 것도 나였어. 한기철 씨가. 그래. 나였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준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화났지? 아니요. 화내도 돼. 서준이 천천히 말했다. 이해합니다. 뭘? 회장님 입장도요. 입장? 딸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잖아요. 서준이 창밖을 봤다. 확인하고 싶으셨겠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사람은 화낼 수도 있는데,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됐어. 제 책임입니다. 아니야. 내가. 서준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 조직에선 잘못이 될 수 있죠. 나는 주먹을 쥐었다. 조직이 잘못된 거야. 그래도 바꿀 순 없습니다. 내가 바꿔줄게. 서준이 나를 봤다. 회장님, 구청장이랑 통화할게. 시장한테도 연락하고.
안 됩니다. 왜? 그럼 저는 또 특혜 받는 겁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준이 미소 지었다. 저는 공정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찾겠습니다. 증거, 서류 조작 증거요. 서준이 노트북을 열었다. 제가 처리한 업무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다. 날짜별로 정리된 업무네요. 이걸 보면 제가 서류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제출하면, 네, 감사실에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다. 꼼꼼하게 정리된 기록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구나. 도와줄 수 있는 거 없나? 없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 도우시면 제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도 믿어주세요. 서준의 눈빛이 단단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 잘 부탁하네. 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응. 시험은 어떠셨습니까? 나는 돌아봤다. 서준이 웃고 있었다. 합격이야. 다행입니다. 내가 날 합격시킨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배웠어. 원칙이 뭔지. 서준이 고개를 숙였다. 부족한 제가 뭘? 부족하지 않아. 너는 이미 완벽해.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네. 계단을 내려왔다. 차에 탔다. 강태욱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려야지. 기다리시겠다고요. 서준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제대로 봤어. 민서준은 진짜였다. 압력에도 안 흔들리고,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특혜도 거부하고, 저런 사람이 내 사위가 되는구나. 가슴이 벅찼다. 휴대폰을 꺼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서준이 만났어. 어떻게 됐어요? 걱정 마. 해결될 거야. 정말이요? 응. 내 남자 믿어. 유나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었다. 차가 회사로 향했다. 창밖으로 구청 건물이 보였다. 장성민, 너는 잘못 짚었어. 민서준을 건드린 게 내 실수야.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이틀이 지났다. 화요일 저녁 6시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래? 서준 오빠가 감사받는데요. 감사? 내부 감사요. 비리 혐의래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무슨 비리? 민원인한테 금품 받았다고. 말도 안 돼.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유나의 목소리가 흐느꼈다. 증인이 있대요. 누가? 민원인이요. 돈 줬다고 진술했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아빠, 내가 간다. 전화를 끊고 코트를 걸쳤다. 강태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급한 일이십니까? 서준이 집으로 가. 차를 타고 달렸다. 밤거리가 어두웠다. 신호등이 붉게 빛났다. 장성민 그 자식? 이렇게까지 할 줄은. 서준의 집 앞에 도착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유나가 눈물 자국을 남긴 채 서 있었다. 아빠, 서준이는 안에 있어요. 거실로 들어갔다. 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 나는 그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서준이 서류를 건넸다. 감사실 통보서, 민원인 한기철로부터 금품 수수,
증인 진술 확보, 감사 진행 예정.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한기철이 누군지 알지? 네. 내가 변명해 줄게. 서준이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습니다. 왜? 진술서가 이미 접수됐어요. 진술서? 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한기철 명의의 진술서. 민서준 공무원에게 현금 50만 원 전달. 빠른 민원 처리 대가.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조작입니다. 당연히 조작이지. 근데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서명란에 한기철이라는 이름.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도장은 어떻게? 주민등록 재발급할 때 제출한 인감 같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구청에 남아 있었구나. 장성민이 그걸 이용했다. 당장 해명하면 돼. 해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서준이 창밖을 봤다. 한기철이라는 사람이 실제하니까요. 실제는 하지만 그 사람 신분으로 회장님이 민원실에 오셨죠. 그래. 구청 CCTV에 다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증거를 만들어준 거야. 서준이 계속 말했다. 제가 한기철 씨를 특별히 챙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건 당연히 기록상으로는 특혜입니다. 하지만 돈은 안 받았잖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제 말만으로는 안 믿어줄 겁니다. 유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알아. 나는 서준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증언해 줄게. 회장님이 나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럼 저는 장인어른 권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는 손을 놓았다. 또 그렇게 말하는구나. 서준이 고개를 숙였다. 혼자 감당하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유나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 괜찮을 거야. 서준이 유나를 봤다. 미안해. 왜? 이렇게 돼서 오빠 잘못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 나가 있을게. 회장님, 너희끼리 얘기해.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섰다. 벽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 잘못이야. 시험한답시고 가짜 신분을 만들고 그게 증거가 되어 서준을 올감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장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구십니까? 나야. 한도균. 아, 회장님.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 있었다. 장 과장, 이건 아니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서준 비리 조작한 거. 장 과장이 웃었다. 조작이라뇨. 증거가 있는데요. 한기철은 나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더 좋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가짜 신분으로 민원실에 오셨고 장 과장이 천천히 말했다. 민서준은 그걸 알면서도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건 유착이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더 나아가면 회장님도 연루되실 겁니다. 뭐? 공무원에게 거짓 신분으로 민원 제기. 장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공문서 위조 방조죠. 이 자식? 말씀 조심하세요. 협박이냐? 충고입니다. 장 과장이 말을 이었다.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안 넘어가면 회장님 딸도 피해 보실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유나를 약혼자가 비리 공무원이라는 소문. 장 과장이 비웃었다. 제게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끼가. 회장님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손에서 피가 났다.
내가 뭘 한 거야? 서준을 지키려다 오히려 목을 조르고 딸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문이 열렸다. 유나가 나왔다. 아빠, 응, 오빠가 혼인 연기하자고 했어요. 나는 유나를 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왜? 저한테 피해 갈까 봐요. 너는 뭐라고 했어? 싫다고 했어요. 유나가 울먹였다. 근데 오빠가 자꾸 나는 유나를 안았다.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정말이요. 아빠가 약속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다. 유나를 놓아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서준이 창가에 서 있었다. 회장님, 응,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사퇴? 공직에서 물러나면 감사도 중단되고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한테 피해도 안 가겠죠.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도망치는 거야. 도망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선택입니다. 서준이 나를 봤다. 저는 유나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원칙보다도요.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저 사람이 무너지고 있어. 그토록 단단하던 사람이. 사퇴하지 마. 하지만 내가 방법을 찾을게. 회장님이 나서시면 상관없어. 나는 서준의 어깨를 잡았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버텨. 버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다. 서준이 고개를 숙였다. 무섭습니다. 뭐가? 제 원칙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까 봐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고백이 너무 무거웠다. 유나가 다가와 서준을 안았다. 오빠 괜찮아.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다. 나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탔다. 강태욱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 회장님.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에 불빛이 흐릿했다. 내가 다 망쳤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실이야.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우리 집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공무원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제 원칙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까 봐요. 모두 내가 만든 목소리들이었다. 차가 출발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달렸다. 밤이 깊어갔다. 회사 앞에 도착했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봤었다. 나는 뭐였지? 권력? 그게 다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핸드폰을 꺼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다 아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서준이 원하지 않아. 그 말이 자꾸 걸렸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없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어떡하지?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다. 68평생. 돈으로, 권력으로 다 해결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섰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저 불빛들 아래 사람들이 산다. 민서준처럼 원칙을 지키며 힘들어도 버티며 나는 그들을 짓밟았구나.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이라는 핑계로 나는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 유나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안해, 유나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눈물이 흘렀다. 68배 처음 우는 밤이었다.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전 9시 회장실 문이 열렸다. 강태욱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왜 그래? 구청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사람들? 민원인들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로? 민서준 씨 복직 요구한답니다. 심장이 뛰었다. 지금 가자. 차를 타고 구청으로 달렸다. 건물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30명쯤 됐을까? 플랜카드가 보였다. 민서준 공무원 복직하라. 정직한 공무원을 지켜라. 나는 차에서 내렸다.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다. 한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민서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옆에서 중년 남자가 맞장구 쳤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복지 혜택 받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말했다. 밤늦게까지 상담해 주셨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 사람들이 서준이 도왔던 민원인들이구나. 구청 정문이 열렸다. 장성민 과장이 나왔다. 여러분, 해산하세요. 할머니가 소리쳤다. 민서준 씨 복직시켜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규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무슨 규정을 어겼는데요? 금품 수수입니다. 거짓말. 여자가 외쳤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 과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다. 증거가 있습니다. 조작이죠. 조작 아닙니다. 목소리들이 커졌다. 복직시켜라. 정직한 공무원을 지켜라. 장 과장의 얼굴이 굳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다. 민서준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 할머니가 달려갔다. 서준 씨, 할머니, 당신 잘못 없잖아요. 서준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중년 남자가 말했다. 우리가 증언할게요. 아닙니다. 서준이 사람들을 봤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 때문에 불이익 받으실 수 있어요. 여자가 외쳤다.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여러분은 민원인입니다. 보호받아야 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서준이 계속 말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해결하겠습니다. 혼자서요. 네. 서준이 장 과장을 봤다. 과장님, 들어가서 얘기하죠. 장 과장이 비웃었다. 무슨 얘기를?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증거? 서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업무 로그와 결제 기록입니다. 그게 뭔데? 제가 한기철 씨에게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요. 장 과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조작할 수 있지. 조작 아닙니다. 서준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다. 구청 서버에 백업된 파일입니다. 뭐? 날짜별 민원 처리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서준이 화면을 돌려 보였다. 장 과장이 화면을 봤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그리고 이건 CCTV 분석 자료입니다. 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한기철 씨가 제 창구에 오신 모든 시간. 그래서 금품 수수 시점이라고 명시된 시간에 서준이 화면을 가리켰다. 저는 다른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장 과장이 말을 잃었다. 서준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이건 통신 기록입니다. 통신 기록? 과장님이 외부에서 받으신 지시 내용이요. 장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떻게? 박연재 대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네. 박 대리가 앞으로 나왔다. 내부 감사 규정상 통신 기록 열람 요청했습니다. 장 과장이 뒤로 물러섰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 아닙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진실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저 사람은 끝까지 준비했구나. 장 과장이 소리쳤다. 이게 인정된다고 생각해. 인정될 겁니다. 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감사원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뭐? 오늘 오전에 감사관이 오십니다. 장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그가 서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나는 앞으로 나섰다. 장 과장 앞을 막았다. 그만둬. 한 회장. 여기서 끝내. 장 과장이 비웃었다. 회장님도 연루됩니다. 알아. 그래도 막으시겠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왜요? 잘못했으니까. 나는 서준을 봤다. 내가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렸어. 장 과장이 소리쳤다. 미쳤군요.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봤다. 정신 차린 거지. 나는 장 과장에게 다가섰다. 구청에 기부하기로 한 돈. 네. 재개발 이주민 지원으로 쓰게. 그건 내 조건이야. 나는 민원인들을 봤다. 그리고 특혜 신청 철회한다. 할머니가 물었다. 왜 그러세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요. 중년 남자가 박수를 쳤다. 사람들이 따라 박수를 쳤다. 나는 서준에게 다가갔다. 고생했네. 회장님, 내가 옳았어. 저는 원칙을 지킨 거야.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이미 합격이야. 그때 구청 입구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왔다. 감사원입니다.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저는 구청 감사관 김정훈입니다. 그는 장성민을 봤다. 장성민 과장님 동행하시죠. 장 과장이 뒤로 물러섰다. 이건 음모야.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감사관이 서류를 보였다. 업무 기록 조작, 허위 진술 강요.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장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갔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서준이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연한 걸요. 할머니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광장에 나와 서준, 박대리만 남았다. 박대리가 말했다. 서준 씨 수고했어요. 대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박대리가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원칙 지켜요. 네. 박대리가 구청으로 들어갔다. 나와 서준이 마주 섰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뭐가? 감사원 조사 받으실 텐데요. 괜찮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받아야 할 것 받는 거지. 죄송합니다. 미안한 건 나야. 나는 서준을 봤다. 너를 시험한다고 이런 일을 만들었어. 이해합니다. 이해하지 마. 네. 서준이 웃었다. 화내도 됩니다. 화낼 힘도 없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고맙다. 무슨 말씀을. 내가 날 바꿨어. 저는 아무것도. 원칙이 뭔지 가르쳐줬잖아. 서준이 고개를 숙였다. 부족한 제가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햇빛이 내렸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아빠. 응. 뉴스 봤어요. 오빠 복직된대요. 그래.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할 일 했을 뿐이야. 사랑해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다.
서준이 물었다. 유나한테 연락 왔어요. 응, 보러 가시겠어요? 너랑 같이? 네. 우리는 구청을 나섰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야. 진짜 시작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양심과 원칙으로 사는 것. 서준이 옆에서 말했다. 회장님, 응,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우리는 함께 걸었다. 햇빛 아래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석 달이 지난 봄날 오후 2시 나는 구청 민원실에 있었다. 이번엔 진짜 한도균으로 번호표를 뽑았다. 113번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6번 창구에 민서준이 보였다. 복직 후 더 바빠진 것 같았다. 민원인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시간이 흘렀다. 113번이 불렸다. 나는 창구로 갔다. 어서 오세요. 서준이 고개를 들더니 웃었다. 장인어른, 일하는 중엔 회장님이라고 해. 네, 회장님. 나는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단 등록 상담하러. 재단이요.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재단. 서준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일 하시네요. 너 덕분이지. 제가 뭘, 내가 가르쳐 줬잖아. 나는 서류를 꺼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 서준이 서류를 봤다. 서류는 완벽하네요. 당연하지. 내 조언대로 했는걸. 그럼 바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준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을 보며 설명했다.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네. 혹시 다른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서준이 미소 지었다. 다음 민원인 기다리시니 이만. 그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에 노나? 네. 6시에 갈게요. 유나가 기다린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원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박연재 대리가 지나갔다. 회장님, 박 대리, 재단 일 잘 되고 있죠? 덕분입니다. 서준 씨가 잘 도와드릴 거예요. 고마워요. 박 대리가 웃었다. 그 친구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유나 씨 덕분이겠죠. 나는 미소 지었다. 둘 다 덕분이에요. 박 대리가 인사하고 사라졌다. 나는 건물을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다. 꽃향기가 났다.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봤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웃었다. 중년 남자가 서류를 들고 급히 뛰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이 중 하나구나. 특별하지 않은 그냥 사람.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욱이었다. 회장님, 오후 회의 준비됐습니다. 그 회의 취소해. 네. 재개발 사업 말이야. 하지만 이미 수익성보다 사람이 먼저야. 강태욱이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대신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벤치에 등을 기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40년 전 일. 내가 밀어붙인 재개발. 쫓겨난 사람들. 이제라도 돌려줄 수 있을까?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 하지만 조금씩은 가능할 거야. 시간이 흘렀다. 오후 5시쯤 됐을까? 민원실 문이 열렸다. 서준이 나왔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장인어른, 아직도 있었네. 기다리신 줄 몰랐어요. 괜찮아. 산책하고 있었어. 같이 가시겠어요? 그래. 우리는 함께 걸었다. 구청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슈퍼 앞을 지나쳤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서준 씨, 할머니, 요즘 잘 지내죠? 네,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나를 봤다. 이분은요? 장인어른이세요. 할머니가 웃었다. 아이고, 좋은 분 만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횡단보도를 건넜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서준이 말했다. 장인어른, 응, 그때 시험 받았던 거 알아요. 알지. 처음엔 서운했어요. 나는 그를 봤다. 미안하다. 이제는 이해해요. 그래.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서준이 웃었다. 저도 아버지 되면 알겠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너는 좋은 아버지 될 거야. 노력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다. 우리는 건넜다. 집이 가까워졌다. 현관 앞에 도착했다. 유나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왔어. 유나가 달려와 서준을 안았다. 아빠도 같이 오셨네요. 우연히 만났어. 들어오세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오빠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유나가 밥을 퍼주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다. 조용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서준이 말했다. 오늘 민원실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한기철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진짜 한기철? 네. 다른 사람이었어요. 서준이 웃었다. 그 이름 볼 때마다 장인어른 생각나요. 유나가 물었다. 한기철이 누구예요? 아빠 별명. 별명? 나는 웃었다. 특별한 별명이지. 이상한 아빠. 우리는 함께 웃었다. 식사가 끝났다. 유나가 차를 내왔다. 오빠 다음 주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가요. 그래. 긴장돼요. 서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오빠가 옆에 있으면 돼요. 둘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잘 어울리는구나. 원칙을 지키는 남자. 그를 믿는 딸. 이보다 좋은 짝이 있을까? 차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만 들어갈게. 아빠 벌써요. 너희끼리 있어. 서준이 일어났다. 배웅해 드릴게요. 괜찮아. 아닙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문 앞에서 나는 서준을 봤다. 유나 잘 부탁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 지키면서. 네. 서준이 웃었다. 장인어른도 배웠잖아요. 맞아. 너한테.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들어가 봐. 조심히 가세요.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별이 보였다. 반짝이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오늘 구청에서 찍은 사진. 민원실 6번 창구. 민서준이라는 명패.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봤다. 고맙다. 내가 날 바꿨어. 권력 대신 양심을. 성공 대신 원칙을. 돈 대신 사람을.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눈을 감았다. 귓가에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의 목소리. 공무원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유나의 목소리. 오빠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정직해요. 민원인들의 목소리. 정직한 공무원을 지켜라. 모두 진심이었다. 거짓 없는 말들. 나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 진심으로.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며.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나는 미소 지었다. 68배 배운 것들.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바로잡을 일들이, 돌려줄 것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눈을 떴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 아직 일할 시간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노트북을 열었다. 재단 사업 계획서를 꺼냈다. 주거 취약 계층, 재개발 이주민, 독거노인.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나씩 하자. 서두르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다.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 이게 행복인가? 나는 계속 일했다. 새벽까지,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삶은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성공이 아니라 원칙으로. 68. 아직 늦지 않았다. 민서준이 가르쳐 준 것처럼 나도 배웠으니까. 원칙을 지키는 법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진심으로 사는 법을. 햇빛 아래 서서 나는 생각했다. 고맙다, 서준아. 내가 내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덕분에 합격했어. 인생이라는 시험에. 그리고 이제 알았어.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권력은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걸. 진짜 성공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을 돌아보는 거라는 걸. 새 아침이었다. 새로운 인생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68배 배운 것들. 늦지 않았습니다. 민서준이 가르쳐 준 것처럼 원칙을 지키는 법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진심으로 사는 법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